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통역사 임영태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의료 용어의 약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는 DC입니다. 우리가 보통 DC라고 하면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D/C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DC, 디스카운트, 할인, 그죠? 할인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D/C 하시면은 discontinue, 중단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중단한다. 그래서 뭐 discontinue IV fluid 하면은 이제 그 정맥 주사 수액 놔드리는 거를 이제 뭐 중단한다거나 이런 약자로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를 쓰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의료 용어 자체가 워낙 길고 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약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약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통일화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참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문맥에 맞춰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D/C, discontinue. 보통 우리가 이제 discount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 예, 의료 용어에서는 이제 DC 하면은 이제 중단한다는 의미로 DC, discontinue라고 씁니다. Dilation and curettage 이랍니다. Dilation and curettage. Dilation and curetage라는 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OB/GYN이라고 해서 obstetrician, 그 다음에 이제 gynecology 이렇게 gynecologis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부인과 의사를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부인과 검사 같은 거 하실 때 어떤 뭐 자궁 내에 어떤 그 뭐 용종이 발견됐다거나 이럴 때 그 자궁 내벽을 엔도메트리움이라고 하거든요. 자궁 내벽을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시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소파 이게 아마 자궁 소파술인가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자궁 소파술, 뭐 소파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ilation and curetage입니다. DNC, 이거는 이제 부인과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induction, induced labor,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dilation and curettage 보셨고요. 예, 자궁 소파술 보셨고 그 다음 단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 DAT라고 나왔죠? DAT. Diet as tolerated. 예, 견딜 수 있다면은 계속 식사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식사를 했는데 만약에 trouble,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설사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변비가 뭐 심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다른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그냥 예, 식사 하는 거 이상 없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시면 이제 diet as tolerated, 예, 참을 수 견딜 수 있다면 식사하는 거 이상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도 못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식도 쪽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그죠? 여기 간 삽관술 했던 경우에 뺐다가 뭐 이렇게 하신 경우 이럴 때에도 식도 쪽에서 이제 삼키는 그런 기능이 오랫동안 가셨을 때는 안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아이스 칩이라고 해서 얼음 그 얇은 조각 같은 거 이걸 넣어서 삼키는 걸 몇 번 해보고 하면서 이제 천천히 그 뭐랄까요 그 삼키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만약에 이 환자분이 이제 신체적으로 이 식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해라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TC 또 나왔죠? 예, 이거 대문자로 썼는데 이 TC는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슬래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discontinue 아까 그 나왔던 내용처럼 discontinue 중단한다라는 뜻이고 또는 퇴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discharge 예, 퇴원한다고 할 때도 D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DNC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DNC는 dilation and curettage죠. dilation and curettage 이거는 자궁 소파술을 말하는 거고요. DNC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DC라고만 되어 있는 것은 discharge
또는 discontinue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한 차트에서 같은 사람이 썼다면 이제 뭐 소문자를 쓰는 경우는 뭐 discontinue 또는 대문자를 쓰는 거는 discharge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시면은 다음 단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Labor and Delivery, 그죠? DEL, Delivery, 뭐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 뜻이 있는데 일단은 예, 제가 예전에 메모해 놨던 거는 이제 Delivery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다음 단어 한번 가겠습니다. Delivery는 배달한다는 뜻이 아니고 출산, 그죠? 출산 분만.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labor 보통 이제 labor and delivery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아이를 낳으려면 산통을 겪잖아요. 산통을 겪고 그 산모들이 이제 계속 푸시해서 이제 아이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abo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bor and delivery라면 이제 출산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여성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제 좀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단어는 예, 크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DELRM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Delivery Roo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분만실이에요, 분만실. 예, DNA입니다. DNA는 Deoxyribonucleic aci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그런 물질이죠, 그죠? DNA가 있고 R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의 형질을 이루는 본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유전자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데옥실리보헥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 쪽에서 많이 이렇게 어, 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유전자 물질 중에 아주 주축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NA, deoxyribonucleic acid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보통 DNI, DNR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통역 하시다 보면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거를 접하실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화통역이나 어떤 그 동영상으로 저같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료적인 어떤 그 서류예요. 그 서류인데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압박해서 하는 심폐소생술을 원하는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산소호흡기 튜브, 인튜베이트 한다고 하거든요. 튜브를 삽관해서 그 벤틸레이터, 그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DNR이라는 것은 이제 do not resuscitate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DNI라는 것은 이제 intubating,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이걸 꼽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보통 DNR이라고만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palliative care, 그러니까 말기 환자 치료실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간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료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과 그 다음에 어, 치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손상부 같은 걸 가늠을 해서 치료 원칙을 세워서 이제 진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환자와 그 환자 자신과 또 상의할 수 있는 가족분들과 상의돼서 하시겠지만 의사분들이 또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또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환자가 이제 예를 들어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어떤 뭐 어드밴스 디렉티브라든지 뭐 이게 이제 어드밴스 디렉티브 같은 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어드밴스 디렉티브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 어떤 내 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는 어떤 지시 사항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걸 해도 좋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어, 예를 들어 환자가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고 만약에 더 이상의 연명 치료 자체가 어떤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아있는 그 삶도 얼마 안 되시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리서시테이션 하시게 되면은 가슴 흉부 압박을 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많이 부러져요. 여기 앞에 그 흉골
스타넘 있잖아요. 거기 쪽이 눌리기 때문에 많이 부러지고 그래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살려놓고 연명을 했을 때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comfortable measures,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어떤 그 약을 좀 이용해서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계시다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하시는 걸 권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용어들, DNI 또는 DNR 이런 것들이 이제 대화 도중에 등장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떤 뭐 어드밴스 디렉티브라든지 이제 리빙 윌, 뭐 좀 이따가 제가 말씀도 나중에 드릴 테지만 리빙 윌이라든지 어떤 뭐 트러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놓으시는 게 있어요. 의식이 분명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사람의 일이라는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의료적인 결정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 간에 어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 평소에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의지로. 그랬으면은 의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식이 없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산소호흡기를 어떤 뭐 예를 들어 큰 아들은 떼자고 그러고 작은 아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어떤 가족 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어쩔 수 없이 산소호흡기를 뗐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형제들 간의 그 사이는 평생 등을 지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어떤 그 의식이 분명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사전에 어떤 의료에 관련된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거를 많이 권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걸 누가 물어본다고 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뭐 이렇게 기분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병원에 자주 가지만 제가 아파서 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저희 이제 뭐 주치의 선생님 만나게 되면 한번 말씀드려보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단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DNR, 예, do not resuscitate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DO 이거는 이제 의사분들 그 저기 뭐 Doctor of Osteopathy. 예, osteo라는 뼈잖아요, 그죠? 뼈잖아요. pathy라는 건 이제 pathology 어떤 뭐 병리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뼈에 있는 어떤 병리적인 부분,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사를 지칭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Doctor of Osteopathy.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예, 그냥 뭐 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A라는 게 있죠. DOA라는 것은 이제 가끔 영화 같은데 보셔도 이렇게 써 있는 거 이렇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DOA라는 건 이제 Dead on Arrival, 그러니까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후송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입니다. DOA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E가 있습니다. DOE라는 거는 이제 dyspnea on exertion이에요. 그러니까 예, dyspnea 이거는 이제 호흡 곤란증이에요. 호흡이 곤란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dyspnea. 운동을 했을 때 숨이 차는 그런 증상입니다. dyspnea on exertion.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 활동을 할 때 숨이 차는 증상, dyspnea, dyspnea.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스니아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또 따라오는 단어가 유사한 게 있죠. 이제 슬립 apnea 하면은 수면 중에 무호흡증을 말하는 겁니다. apnea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apnea라는 거는 무호흡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자다가 뭐 이렇게 코를 고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슬립 스터디라고 해서 하룻밤 정도 자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 같은 거 받으시는 것도 예, 한번 가서 제가 예전에 한번 검사실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통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립 apnea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고요. 예, 다음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는 이제 DPT가 나왔죠. DPT. DPT라는 것은
diphtheria, 그 다음에 pertussis, tetanus입니다. tetanus. 이거는 이제 그 디프테리아, 그 다음에 백일해, 우핑커프라고도 하거든요. 백일해 또는 어, 예, tetanus. 요거는 이제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주사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DPT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DTAB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얘가 들어있는 건데요. 보통 이게 이제 그 네, 7살 이전의 아동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이러한 세균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질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예방 주사를 때쯤 맞고 그 다음에 부스터 샷이라고 해서 11, 그러니까 11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부스터, 예, 촉진, 한 번 더 추가적인 주사를 맞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사춘기나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질병에 이제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방 접종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TP, DTaP 같은 얘기고요. 이거 이제 그 미국이나 이렇게 가시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 조그만 예전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노란색 카드에다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 나이별로 맞아야 될 그 예방 접종 이것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써 있어가지고 그 시점이 되면은 가져가서 맞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up to date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꾸준하게 다 챙겨 맞게 하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기록지가 다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부모님들이 볼 수가 있고 학교 갈 때 이제 그걸 또 제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PT라는 거는 diphtheria, pertussis, tetanus 세 가지 약제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는 이제 DTS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Delirium Tremens라는 겁니다. Delirium Tremens. Delirium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선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선망, 의식이 불분명하고 말을 막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제 신혼 선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멘스라는 거는 경직이 되거나 이제 발작하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만성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끊는 그런 단계에서 이러한 어떤 딜리리움 트레멘스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한 사망에 심한 경우는 한 사망에까지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제 그 DTS라는 거는 이제 딜리리움 트레멘스 어떤 뭐 금단 증상 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신혼 막 헛소리하고 막 떠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Central Nervous System symptom of alcohol withdrawal that's seen in chronic alcoholism. 그러니까 만성적인 어떤 그 알코올 중독자들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 술을 끊었을 때 나오는 어떤 금단 증상,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쪽에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ymptoms include uncontrollable trembling, 예,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hallucinations, 환상이 보이는 거죠.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severe anxiety, 예, 아주 심각한 어떤 그 불안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weating, 식은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And sudden feelings of terror, 예, 어떤 강박증이 막 생기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황 장애도 이런 쪽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abbreviated DTS or DTS can be both frightening and in severe cases deadly. 예, 아주 이거 이런 경우는 이제 약자로 이제 DT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그 델리리움 트레멘스가 올 때에는 아주 그냥 무섭다는 거죠. 무섭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treatment includes observation, comfort care, and in some cases medication. 예, 일단은 지켜보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이제 약을 투약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요법 중에 한 가지다라고 정리가 돼 있네요.
예, DX라는 건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진단의 약자예요. diagnosis. 예, 어떤 뭐 병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그 이름을 예, 부여하는 거죠. 어떤 것들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명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DX, diagnosis. 예, DX 땡땡 치고 이제 진단명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DX하고 컬런 치고 그다음에 뭐 osteoporosis. 그러면 골다공증.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DX, diagnosis입니다. diagnosis.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의료용어 약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 그 의료용어 약자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역하실 때는 많이 접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site interpretation, 뭐 이거 하실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어떤 의료 기록부를 보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좀 알아놓으시면은, 좀 신속하게,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어떤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이 약자를 이용해서 적어 나가시면은 그만큼 이제 그 이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옆에 두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익숙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예, 통역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의료용어 약자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